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장외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어제 한바탕 소란이 있었는데 그 장면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시민 이렇게 납치해도 됩니까? 지금 저희가 뭐 민원인입니까? 테러리스트예요. 공무집회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도. 열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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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됩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거 지금? 책임자입니까? 누구 짓이에요? 다 사진 찍었어요. 다 사진 찍었어요. 기자를 다 사진 찍었어요. 못 들어오시잖아요. 아니 열어요 빨리 열어줘. 왜 기자를 왜 못 들어가게요? 자 출석 요구서 갖고 왔어요. 무엇이 두렵습니까? 국회에서 의결해서 출석 요구를 하는 걸 국회의원 직접 갖고 왔다고. 독재 국가가 아니고 출석 무엇입니까? 요구서야 다른 것도 아니고 출석해달라는 요청서라고. 이것도 못하게. 이게 무법천지입니다. 영산경찰서장 오라고 하세요. 영산경찰서장도 증인 출석할까요? 대통령실이 접수한 서류를 이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이건 명백히 범죄 행위입니다. 윤석열의 인신거부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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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장 변호사님, 어제 모습인데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해외에 있어서 없었던 상황인데 결국은 탄핵 청문회 할 테니까 대통령실 관계자 출석해라라고 하면서 이제 야당 의원들이 다 함께 용산으로 갔는데 이렇게 다 한꺼번에 간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서류만 전달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항의하러 간 거죠. 이런 이제 사진, 영상 같은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도, 정치적 의도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일단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채택이 됐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대로 송달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직접 들고 이걸 접수시키겠다, 받도록 송달을 시키겠다라는 의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뭐 민주당이 오버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현직 의원들을 방어막을 치고 아예 접근조차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끈 게 과연 온당한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그걸 수령을 하고 안 나오는 방법도 있거든요. 일단 청문회에는 국정조사나 국정감사와 달라서 증인에게 이 동행을 하는 부분을 강요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정치적으로 풀 수도 있는데 항상 강대강으로 그리고 바리케이트를 치고 못 오게 하고 소통하지 않고 이런 모습이 물론 민주당에 대해서도 마이너스가 될 수 있겠지만 저 더 큰 책임은 지금 집권 권력을 갖고 있는 대통령실에 좀 쏟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어쨌든 대통령실에서는 받을 수가 없다, 받을 권한도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증인 출석 요구서를 수령을 거부했고요. 자,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실이 접수한 서류를 이 바닥에 내팽개쳤다. 이건 범죄 행위다. 수령 거부한 증인 또 고발 검토하겠다라고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죠. 헌법재판소를 찾아갔습니다. 그 장면도 화면으로 보시죠.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국회의 불법적인 상황을 막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재명 대표 제명에 대해서도 청원이 들어오면 청문회를 하실 겁니까?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서도 증인을 신청하시겠습니까? 예, 진상도 이런 진상이 없다. 스토킹에 가까운 갑질이다. 집권 실정 등 드러나면 국가기관 없애거나 탄핵 일상화할 거냐라는 국민의힘의 반박이 있었습니다. 서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조금 전에 주진우 의원이 얘기했습니다만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서 또 증인 신청하겠느냐라고 또 이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이게 도돌이표처럼 서로 계속 싸우는 게 되고 있는데 이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이제 이번에 법사위가 청문회 하는 거예요. 이게 원천 무효입니다. 무효. 왜냐하면 이게 탄핵 사유가 청원 그 자체에서 이유가 없어요. 헌법이나 법률 몇 조 어겼는지 그게 없어요. 그냥 후쿠시마 방조했다. 북한하고 이게 확성기 긴장을 했다. 여기 결혼도 하기 전에 도이치 주가 조작을 했다. 최상병은 이게 수사 중에 있잖아요. 아무런 사유가 없단 말이에요. 청원 그 자체가. 그러면 이게 그냥 무시하고 사이트 닫으면 끝나잖아요. 이걸 키워가지고 조사하겠다고 이런 걸 이게 모색적 탄핵 시도입니다. 탄핵은 그래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사유가 중대하고 명백해서 밝혀져야 탄핵을 하는 거지. 청문회 해가지고 한번 사유를 찾아보겠다. 이런 게 모색적 탄핵, 이거는 이게 불법입니다. 원천 무효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국민의힘이 권한쟁의 심판도 했고요. 앞으로 일단 이게 수령 거부하면 돼요. 옛날에 최강욱 의원도 대법원 그 수령 안 해가지고 배지 오래 달았잖아요. 첫째 수령 거부하고 두 번째 그다음에 불출석하고 그다음에 동행명령은 불법이에요.
국정감사 조사만 동행명령이 되거든요. 청문회 동행명령은 불법이에요. 따라서 이게 동행명령 오막이 불응하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고발하면 그냥 검찰에서 각하시켜버리면 돼요. 저는 원천무효인 뭐 이게 청문회에 왜 나갑니까?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이렇게 화면으로 보는 것처럼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 하나의 판결이 하나 나왔습니다.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의 1심 선고가 있었는데 유죄가 판결이 됐습니다. 자, 과연 이 유죄 선고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1심 재판 결과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관련한 목소리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정원 보고서에 분명히 이게 쌍방울의 대북 사업을 위한 송금이다, 주가 조작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국정원 기밀 보고서가 맞겠습니까? 아니면 이 조폭 출신으로 부도덕한 사업가의 말이 맞겠습니까? 오늘 선고에 대해서 심경 어떠신지 한 말씀해 주시죠. 뭐 착잡하죠. 열심히 재판 받아봐야죠. 항소하실 계획은? 항소 당연히 변호인들하고 상의해서 아마 진행하겠습니다. 방북 비용 대납 없었다는 기존 입장은 그대로신가요? 예, 자 대북 송금 2개의 판결 이렇게 저희가 그래픽을 만들어봤는데 북한에서 방북 기회 제공을 주고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에게 대납 요청을 한 것에 대한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는 유죄가 판단이 됐고 결국 쌍방울그룹이 대납을 일부 하게 되는데 이것도 어제 판결로 유죄가 선고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형량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또 그래픽으로 준비해봤는데 형량에서는 두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는 징역 9년 6개월이 선고가 됐는데 자, 쌍방울 대북 송금은 이재명 방북 사례금이다. 지난달 7일에 있었고요. 자,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해서는 2년 6개월. 준 사람은 이 사람이고 받은 사람은 저 사람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요것들을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경기지사 방북 비용 대납 목적으로 임직원을 동원해서 200만 달러는 도지사 방북과 관련된 돈이다. 이런 판결이 있었던 겁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요 두 사람의 판결 이 형량이 다른 건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뇌물죄는요. 뇌물을 받은 사람은 받은 금액이 1억이 넘어가면 30년 이하 징역입니다. 그다음에 5억이 넘어가면요.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뇌물은 준 사람이 나쁩니까? 받은 사람이 나쁩니까? 받은 사람이 나쁜 거잖아요. 이화영 부지사가 부지사였기 때문에 김성태가 돈을 준 거지. 만약에 이화영 부지사가 백수였다라고 하면 그때는 돈 받아도 아무런 상관이 없거든요. 그 국가가 준 타이틀을 이용해가지고 저렇게 치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엄정하게 처벌이 되는 거고요. 뇌물 공여와 뇌물 수수는 저만큼 차이가 나는 건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강성필 부위원장 보시기에는 지금 민주당에서는 특히 이제 어쨌든 많은 재판을 지금 이재명 전 대표가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옥죄고 있는 게 이 대북 송금 관련해서는 아직 재판이 시작은 안 된 상태인데 그래서 지금 수원지법이 아니라 이걸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게 해달라 또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해 만에 이런 등등의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민주당은 그러면 이 두 사람과 이재명 대표는 상관이 없는 거다. 알아서 두 사람이 한 거다. 이런 생각이에요? 네,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사실 피해자의 어떤 권리를 방어를 위해서 사실 법원을 바꿀 수도 있지만 그것은 법원에서 아직도 판단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같은 경우는 방북 비용을 본인이 댔다. 그리고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 본인이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유죄가 나오는 것이고 이화영 전 부지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쟁점은 무엇이냐? 이재명 대표가 이것을 알았냐 몰랐느냐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화영 같은 경우는 본인이 보고한 적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김성태는 이재명 대표가 알고 있었다고 하지만 그게 이화영 부지사에 관한 전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재판이 시작되면 다퉈볼 일인데 저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동훈 지금 후보 같은 경우도 법무부 장관 시절 댓글팀에 대해서 본인은 몰랐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메시지를 공개를 했잖아요. 거기서 그 댓글팀의 팀장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장관님께 보고했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한동훈 후보는 모른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이게 이재명 대표 케이스와 뭐가 다를지 그래서 재판에서 다뤄봐야 된다. 진실이 규명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정호 변호사님 어떻게 웃고 계신데? 아니 뭐가 다른지 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어떻게 한동훈 걸 이렇게 끌어들입니까? 예. 이거는요. 김성태 회장이 이제 직접
이재명 대표하고 이게 통화를 했다. 이 신빙성을 다 인정하고 있잖아요. 통화도 이게 원래 4번인데 판결문에는 2번 나옵니다. 만일하고 2번요. 심양. 그다음에 그 통화를 옆에서 이제 이거 안부 수시나 다 이게 들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번에 위정으로 기소됐지만 신명섭 평화협력국장이 있고요. 거기에 보면 수많은 공무원들이 북한에 주고받은 게 있잖아요. 따라서 증거가 인적 물적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어떻게 한동훈 위원장 그거하고 갖다 붙일 거는 아니고요. 저는 이번 판결이요. 이화영 판결보다 훨씬 이게 뼈 아픕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번에는 뇌물을 준 사람이 판결이에요. 이화영은 이재명과 공범이지만 이번에 뇌물은 필요적 공범이잖아요. 뇌물을 준 김성태 회장이 유죄가 다 넣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800만 불이 다 뇌물, 제3자 뇌물입니다. 거기에 뭐 외국환 관리법이나 평화교류협력, 남북교류협력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일부 무죄가. 따라서 이제 그 뇌물을 준 사람이 유죄가 높다는 거는 상당히 받은 사람 필요적 공범이기 때문에 아주 이게 이화영 판결보다 더 이게 뼈 아플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장면에서 반론을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같은 재판부입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판결을 한 판사가 했기 때문에 사실 이화영, 그다음에 김성태, 그다음에 이재명 전 대표까지 같은 재판부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그런 전망이 있었고요. 특히나 김성태 전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랑은 더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판결에서도 이재명 대표를 정조준한다거나 관여됐다라는 게 굉장히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보고가 들어간다고 들었다. 전문은 증거 능력조차 없거든요. 그리고 왜 이재명 대표 측에서 이 부분을 다른 법원에서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검찰이 영장 청구할 때는 백현동, 쌍방울, 위증교사 3가지를 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이려고 다 중앙으로 몰았습니다. 그리고 영장 발부가 기각되자 또 이 사건을 수원으로 보낸 거예요. 서울에서 수원에서 각각 재판받게 할 의도, 정치적 의도 없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예. 자, 국민의힘과 민주당 소식까지 짚어봤고요.